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일요 미스테리 극장 오늘 59번째 이야기, 여러분과 오늘 오퍼레이션 넵튠 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먼저 앞서서 여기에 보시면 조작 또는 사실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인데, 그 어떤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라는 강요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방송은 미리 이전에 한번 몇 년 전쯤 MBC라는 프로그램에서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서 한번 조작설과 관련된 이야기의 방송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요, 그거에 대한 좀 반박적인 이야기, 좀 사실적인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같이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에서 생각이 바뀔지 안 바뀔지, 그건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이야기는 바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끔찍하고 마음 아픈 사건이기도 했었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빈라덴은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게 됩니다. 그 주범을 알카에다의 빈라덴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걸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CRS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당시 미국은요, 2001년 9.11 테러 이후부터 빈라덴이라는 사람 한 명을 잡기 위해 약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국방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합니다. 약 금액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430조 원 정도, 조입니다. 430조 원 정도고요. 이건 공식적인 할당 비용입니다. 비공식적인 할당 비용까지 전부 다 만약에 합산하게 되면 약 예상하기로는 약 1000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규모의 일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찾아낸 계기도 되게 특별했는데요. 찾아낸 계기가 뭐였냐면, 당시에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중동 쪽에 이제 아이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파키스탄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소아마비 백신이 있었습니다. 그 백신을 맞는 걸 확인을, 조회를 미국이 전부 다 해서 확인한 뒤에 빈라덴의 자녀의 혈액을 확인합니다. 그 확인해서 빈라덴의 여동생의 DNA와 체크하고 대조를 해보고 빈라덴의 자녀가 어디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찾아내고요. 그렇게 빈라덴이 어디 사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루트를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봉사 같은 느낌에 있는 그 안에서 빈라덴의 자녀를 찾고 그 안에서 빈라덴을 찾아낸,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돌아서 오랫동안 걸릴 수밖에 없던 일이기도 했죠. 그만큼 빈라덴은 되게 철두철미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날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만, 어찌되었든 발표된 자료에 근거해서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드디어 빈라덴의 위치가 확인된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2011년 5월 2일이었습니다. 2011년 5월 2일 실행된, 미국에서 진행됐던 거고요. 오바마 정권에서 빈라덴을 사살하고자 했던 작전, 바로 오퍼레이션 넵튠 스피어가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주도 자체는 CIA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미 해군 최정예 대테러 부대, 과거로 따지면 옛날 실이라는 팀, 네이비 실 6팀에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참전했던 실제 인물들에 대해서 몇 명을 알아내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사람이 둘입니다. 첫 번째는 데브 그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크 오웬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마크 오웬은 당시의 경험담을 이제 책으로 써서 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둘을 포함한 대원 25명은 블랙호크라는 비행기 4대에 나눠 탑승을 하게 되고 작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빈라덴의 CIA 암호명 제로니모입니다. 빈라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제로니모, 즉 제로니모라고 외치면 빈라덴은 즉시 사살입니다. 정보를 접수한 뒤에 9개월 동안의 사살 작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철두철미하겠냐면 위치 파악,
살고 있는 거주 모양, 집 확인, 계속해서 위성 감시, 더불어 그 집에 대한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집이 어떻게 생겼다.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실제 가상 시나리오로요. 이 안에서 이 데테러 모든 대원들은 연습을 이미 충분히 한 상태였던 겁니다. 어떻게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간다, 어떻게 투입이 되고 어디서 뭘 한다. 이 모든 부분까지 다 준비를 했던 거죠. 바로 사살 계획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그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 바로 그날입니다. 아무도 몰라야 됐습니다. 이 사건, 이 작전명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지 말아야 됐으며 그건 대통령인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가 몰라야 됐던 게 아니라 오바마도 모른 척 해야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25명의 정예 요원, 그리고 내부, 백악관 내부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 그 이외엔 누구도 알지 않아야 될 그런 작전이었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그날도 평상시와 똑같은 일정을 다 소화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군만 그렇던 게 아니고요. 파키스탄, 적군입니다. 안에 있는 파키스탄도 모르게 했었어야 됩니다. 당시에 그래서 미국은 파키스탄이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전투기가 출동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포격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이 25명이 분명히 지시합니다. 만약 파키스탄에서 알게 되면 전투기가 출격할 거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해서 당연히 그들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시키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파키스탄은 여기에 실제 작전이 참여된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도 알지 못해서 출격을 못했던 걸로 나오게 됩니다. 파키스탄 현지 시간 2011년 5월 2일 새벽 1시, 미국 시간, 미국 동부표준 시간으로 따지면 2011년 5월 1일입니다. 둘은 시간이 다른 게 같은 시간이지만 위치마다 시간이 다르니까 말이죠. 파키스탄은 5월 2일 새벽 1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5월 1일 동부표준 시간 오후 4시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상시 다른 주말과 똑같이요. 그냥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골프를 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9홀까지만 쳤습니다. 왜냐면 딱 4시간만 쳤거든요. 약 12시경부터 시작했던 골프는요. 4시간 정도만 치고 중도에 빠집니다. 중도에 복귀하고 간 시간, 바로 이곳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하게 될 첫 번째 이야기의 사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참모진들이 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시작되는지 봤었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정말 오후 4시에 작전이 정확하게 시작이 됩니다. 백악관 지하 벙커에 실제 대원 한 명의 카메라에, 머리에 달리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현장을 위성으로 함께 보며 작전을 지시하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치는 곧바로,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아보타드바드라고 부르는 그곳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거기에 약 북쪽으로 51km 떨어져 있는 약 인구 12만의 도시에 사실 살고 있었고요. 파키스탄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육군사관학교와 육군 2사단이 사단 본부도 함께 있었고요. 그 안에서 약 거의 예상하기로는 3년 정도를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살던 집은 보통 가옥보다 큰 8배 정도가 큰 3층 대저택이었고요. 그리고 주변에도요, 실제 공군이 많이 이렇게 군인이 와봤자 한 1.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피해가 오면 곧바로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굉장히 조심스럽게 새벽 1시 블랙호크 헬기가 은신처 부근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웠겠죠. 거의 소음이 나지 않는, 확인이 되지 않게 말입니다. 그리고 입구를 폭파하고 내부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가상입니다. 실제로는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총격전은 약 40분 동안 진행됩니다. 40분간 진행이 된 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일은 끝나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사망이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대원들은 총 25명은 40분 교전 끝에 빈라덴을 현장 3층 침실에 숨어 있었는데 현장에서 즉시 사살합니다. 일단 즉시 사살에 대한 건 확실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살하자마자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약 20시간 정도의 시간 텀이 생깁니다. 그리고 20시간 뒤 오바마 정부는 이런 걸 하나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연설입니다. Good evening. Tonight, I ca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world. 오늘 밤 모든 사람, 미국 전 세계인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지금 다 들으셨겠지만 미 정부는 무언가 새로운 작전 오퍼레이션이 지도가 있었고 그리고 빈 라덴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의 성명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연이 특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굉장히 큰 일이기도 했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모든 기자들도 궁금했던 게 한 가지였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보여주십시오. 오사마 빈 라덴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것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안 됩니까? 당시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너무 노골적인 사진은 일부러 좀 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진이 공개됐을 때 실제로 이 사진은 오바마 어제 빈 라덴의 사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 빈 라덴의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 정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야, 그러면 니네가 죽였다고 했는데 그럼 시신이 어디 있는 건데?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넵튠 스피어 작전이 실행이 되고 실제로 이제 빈 라덴을 즉시 사살한 뒤에 DNA 검사를 직접 했다. DNA 검사를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인 걸 이제 하나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USS 칼 빈스노, 그러니까 이제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으로 시신을 옮겨와서 9시간 만에 추에 매단 상태로 바다에 수장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시신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즉,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다면 빈 라덴을 현장에서 사살한 건지 아니면 그걸 체포해서 죽인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아니,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하질 않으니까 말이죠. 미 정부는 이에 대해 입증할 만한 사진, 영상 어떤 것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분명히 달긴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망을 입증한 사진 공개를 고려했는데 문제는 너무 참혹하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분노, 즉 이제 알카에다에 대한 어떤 분노를 좀 자극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해서 자국에 대한 테러의 위험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사실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당시 파키스탄과 빈 라덴의 관계가 조금 중요했는데 당시에 빈 라덴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납치 감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1년 11월 11일 날 그 경우에도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신들의 핵무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2002년 12월 15일에 보게 되면 알카에다가 이미 KGB 출신에 있는 체첸 마피아로부터 3천만 달러를 주고 핵 배낭 20개를 구매했다라는 첩보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즉 그때 당시부터 알카에다는 만약 빈 라덴을 체포하거나 사살할 경우에는 핵테러 가방을 이용해서 대테러를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자극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미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살 현장, 사살 그리고 그걸 공개하지 않는 이유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제 MBC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셨던 기억이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누군가의 주장을 하나 갖고 와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누군가의 주장이지만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2012년 미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의 전직이 조금 화려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재무부 차관이었습니다. 폴 크레이그 로버츠라는 사람이고요. 실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차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정부에 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넵튠 스피어는 거짓이다. 실제로 있던 게 아니라 미 정부가 오바마가 약간의 조작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근거를 대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MBC 프로그램은 이 사람의 주장을 하나 갖고 와서 이 사건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 그런지 이 사람의 근거를 한번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근거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째, 시신과 그리고 현장 투입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시신의 사진이 끔찍하면 그렇다 치는데 넵튠 스피어에서 한 명의 영상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뒤 이제 따로 촬영된 장면에서 대테러가 들어가고 현관에서 교전이 있고 이런 것까지 찍어서 보여줄 수는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문제였냐면 있어야 될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있어야 될 게 없다라는 게 뭐였냐면 CIA의 첩보에 따르면 2001년 당시에 빈라덴이 신장 투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적으로 신장 투석기를 이용해 이제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 이상 안 받으면 생명이 위독해지거든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 11일까지 9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간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즉 병원을 안 간 거니까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아마 투석을 계속 받았었을 텐데 왜 이 투석기가 실제로 확인이 되지 않는가? 현장에 왜 투석기가 없었어요? 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병원을 가지 않으면 집에서 투석을 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빈라덴은 이미 2001년 12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사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파키스탄 일대 신문에서 12월 달에 신부전증, 그러니까 신장 문제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떴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근거로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거에 대해서 왜 오바마가 이걸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지 부시는 당시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게 뭐냐면 조지 부시가 2001년 죽은 걸 알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쉬쉬하지 않고 밀어붙였던 이유가 뭐였냐면 조지 부시는 군수무기에 대한 목적 때문에 숨기고 진행을 했던 것이고 당이 어떻게 달랐던 빈라덴, 이제 빈라덴을 실제로 잡은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지지율이 48%까지 급락한 상태라 자신의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조작을 하게 되고 다시 지지율을 올린 뒤 그 이후 2012년에 다시 재선에 당선된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생겼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음모론적 측면에서 봐도요, 좀 납득이 되는 측면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조금 저는 시각을 좀 돌려서 바꿔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약간 회의적이거나 회의적이지 않거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장하고 있던 신부전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01년 분명히 신장에 문제가 있었고 투석기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우리가 궁금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2011년이었는데요. 약 10년 뒤까지 계속해서 투석을 받았을까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실제로 알카에다의 지도자이면서 엄청나게 막강한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신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인데 계속해서 갔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좀 신빙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신장 이식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죠. 그렇다면 신장 투석기가 그 장소에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불어 또 큰 문제가 뭐였냐면 2004년과 2006년 당시에도요, 알자지라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던 빈라덴입니다. 즉 2001년 당시에 사망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았습니다. 물론 음모론을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엔 이거 대역 써가지고 연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당시에 CIA건 FBI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협력업체건 모든 기관이건 그 사람의 음성, 표정, 말투, 그리고 얼굴의 근육, 귀의 모양, 이 모든 걸 분석해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일단 신부전증 문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은 열어두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요. 두 번째, 군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업과 관련된 미국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정말 맞는지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01년 당시에 대테러 전쟁이란 명목하에 미국 군수 산업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서요, 미국 군수에 대한 경제가 활성화돼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미국 군수 산업이 위기에 처합니다. 대테러 전쟁을 실제로 실전적인 전쟁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물자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최소 450조 원, 최대 1000조 원 정도가 들어갔던 문제라 원래 있던 국방비 예상의 이상을 과부하가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실제 원래 있던 군수업체의 무기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무기 개발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군수업체가 같이 커져야 되는데 군수업체는 그 부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계속 무기를 쓰고 있고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돈은 적어졌던 부분이라서 줄줄이 백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부에 있는 자료들이 이제 그 예산안을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신무기 도입 사업 자체가 전부 다 백지화 처리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2018년 현재도 미국이 쓰고 있는 무기들을 좀 보게 되면 저도 알아본 바에 따르면 뭐 에이브, 그 다음에 브래들리, 아파치, AR-15 이런 것처럼 옛날에 썼던 무기들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약 10년 정도 이걸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회복, 예산에 대한 회복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수업을 크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시가 숨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오류사항이 사실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신 공개 여부에 대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 사진이 거짓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이비실인데 당시에 명칭 자체에도 있었습니다. 즉시 보면 사살해라. 제로니모. 근데 사살에 대한 전제 조건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즉시 사살은 절대로요, 몸을 쏘는 게 아닙니다. 머리입니다. 즉 당시에도요, 이걸 보자마자 빈라덴의 머리를 사격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시신의 공개가 불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카누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네이비실 용어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조사하다. 이게 카누잉이라고 부르는 네이비실들끼리 쓰는 은어입니다. 카누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카누에서 온 게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카누를 이제 들고 해변가를 이렇게 걷게 되면은 밑에 이렇게 긁히는 게 나오니까요, 쭉 긁히는 게 나오는 것처럼 카누잉이라고 부르는 게 사람을 사살했을 때 머리 뒤쪽을 가격하게 되면 이제 그 카누를 긁은 것처럼 모양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카누잉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제 카누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예 머리를 명중시키고 어떻게 보면 머리가 거의 없는 채 발견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유전자 검사를 무조건 해봐야 되는 문제죠. 당시 실제 이야기에 따르면 머리의 뒤쪽을 맞아 사망했고 카누잉을 이용해 두 개의 골이 이미 다 박살이 난 상태였습니다. 즉 시신 공개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공개를 한다 치더라도 잔혹한 것도 문제지만 그 시신의 얼굴을 보고 이게 빈라덴이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처참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사실 다음 이야기인데요, 네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더불어 만약에 당시에 오바마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작전을 가상으로 꾸미고 만약에 그래서 자신의 지지율을 해서 2010년 당선이 된 거라면 사실 이렇게 작전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하는 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2001년 당시 빈라덴은 죽었다. 근데 그걸 조지 부시가 숨겼다. 조지 부시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 왜냐면 당이 다르니까 말이죠.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돈도 덜 들고요, 더 번거롭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본다면 굳이 이렇게 작전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된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지지율을 원한다면 말이죠, 그냥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사진이 조작된 게 있을까. 저는 직접
이 사진과 관련되어 있는 기자를 찾았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정보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의 원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이 안에서 사진을 찍었던 사람, 바로 이름 피트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찾아서 저는 메일을 보냈고 사진에 대한 원본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 원본 파일을 요청했고요. 저는 원본 파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원본 파일을 지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원본 파일입니다. 너 이거 원본 파일인 거 어떻게 증명할 거니? 라고 하신다면 혹시 제가 옛날에 진행했던 컨텐츠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받은 내용, 바로 파일명 그대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파일명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짠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사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때 했었던 바로 메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똑같을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저장본을 따로 한 날짜고요. 여기에 보면 자세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실제 촬영자, 촬영 날짜입니다. 2011년 5월 1일 맞습니다. 2011년 5월 1일에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포토샵을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 정보죠. 포샵을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포샵을 했었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노트북 중가운데에 있는 어떤 사진 한 장 보실 겁니다. 거기는 현재 모자이크 된 데에 있습니다. 이건 탑 시크릿, 즉 1급 비밀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저기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가려놓은 형태였습니다. 어쨌든 그날 그 현장에서 찍었습니다. 2011년 5월 1일이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사진에 대한 부분은 수정된 게 없습니다. 즉 용량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촬영 카메라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나옵니다. 네, 캐논사에서 나온 오디 마크2 카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노출 속도 ISO와 그리고 초점거리 35mm. 35mm라고 하는 게 실제 기자들이 찍는 사진이 맞습니다. 왜냐면 풀프레임, 저도 찾아봤지만 풀프레임 영상에서 35mm가 인간의 눈에 딱 적합한, 즉 왜곡이 없는 현상이라고 나옵니다. 필름이 35mm 규격이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강제로 플래시를 끈 상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이날 이 안에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은 게 맞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사진밖에 공개하지 않아서 의심이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다른 사진들까지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진, 그리고 회의하는 사진, 그리고요 함께 이게 발표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20시간 뒤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하기 전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던 오바마입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난 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이 모든 사진들을 다 가지고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자, 넵튠 스피어 작전이 만약 조작이라면 이라는 부분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침묵해야 합니다. 네이비 실, 여러분이 아는 일반적 군대가 아닌 때때로 특수부대입니다. 그 특수부대는 25명이 나라의 불을 먹고 전부 다 거짓된 영상과 행동을 찍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기자까지 모든 내용을 숨겨야 했고, 끝나고 난 파티까지 전부 다 거짓된 파티였으며,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사진들이 전부 일명 연기여야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제가 전부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걸까? 만약 이 사람들 중에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하니까 말이죠. 확인해봤습니다. 마샬 여단장, 브래드웰 부사령관이자 합동특별작전사령관, 국가안보보좌관 데니스 맥도노프, 그 다음에 로버트 힐러리 램프 장관, 그리고 마이크 멀런 합참의장, 톰 더딜런 국가안보보좌관, 빌 도널리즘 비서실장, 토니 블링턴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다 있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요, 하나의 정권과 하나의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에서 함께 움직였다라고 하기엔 굉장히 위험한 정치 생명 및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위험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현재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말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할 수 있을 때
이분에 대해서 과연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 사람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참여를 했던 마크 오웬입니다. 네이비실 25명 중에 한 명입니다. 마크 오웬이 실제로 당시에 어떤 작전에 투입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입니다. 매우 긴장이 되었다. 늘 연습을 했지만 이제 실전이라는 생각에, 그리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두려웠다. 장비 점검이 완료되고 난 방탄복을 지급받았고 방탄복 앞에 달린 조그마한 파우치가 있었다. 그 파우치를 열었더니 뭔가 코팅된 소책자가 하나 있었고 그걸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소책자는 미션을 위한 일종의 컨닝 페이퍼라고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 페이지는 GRG, 그리 참고용 가이드라고 부르는 시설을 찍은 항공사진으로 주요 구역을 표시해둔 숫자들이 적혀있다. 헬기 조종사부터 여기 있는 지휘 본부까지 모두 GRG를 똑같이 쓴다. 같은 지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 다음 페이지에는 무전기 주파수 목록이 함께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표에 있을 우리 모두의 이름, 그리고 사진과 명단의 목록도 있었다. 나는 당시에 알쿠에이티 형제 사진을 부여받았다. 그 사람들은 C1에 있었으며 아마에드 알쿠에이티를 집중적으로 얼굴과 키, 신장,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페이지들은 각각 사진 말고도 키, 몸무게, 그리고 가명, 그리고 중요 정보들도 함께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빈 라덴, 그리고 빈 라덴의 아들의 현재 모습을 예측한 렌더링도 같이 있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썼던 글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에서 첫 번째입니다. 한 옛날에 정권했던 분이 말씀하신 한 명의 조작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좀 찾아봤을 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는 내용, 물론 어떤 내용이 무조건 맞다,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죠, 어떤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까울까에 대한 부분, 우리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 이 일이 진짜라면 25명의 목숨을 건 영웅들의 이야기가 잘못된 조작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미스테리 극장 59번째 이야기 오퍼레이션 넵튠 스피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뒷이야기니까 그냥 이런 느낌인데, 대한민국 자체에서는 이제 뭐 MBC라는 프로그램도 나왔지만 넵튠 스피어에 대한 작전 자체가 조작이다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외국은 넵튠 스피어 작전은 실제로 있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사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헬기가 폭파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뭐 수장을 진짜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들 생각엔 그게 약간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넵튠 스피어에 대한 부분은 외국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미스테리컬하다라고 적혀있는 내용은 뭐 찾아보시는 게 되게 이상해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네, 뭐 당연히 뭐 메타 정보도 있고 확인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외에 대한 부분은 네, 외국에서도 아직도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